자, 중급회계라는 이름이 낯서실 수도 있고요. 그냥 학교 수험생 용어지만 그냥 회계학의 중간 정도 얘기를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으로 중급 정도의 수준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우리 줌이라는 강의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로 지금 화면에서 저를 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 강의는 정말 많은 분들이 동영상으로 보세요. 아직 코로나가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못 오잖아요. 그렇죠? 못 오죠. 아직도 그래도 몇십만 명씩 올 때 녹화를 하는데, 그래서 비대면 또 앉아서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긴 강의입니다. 24시간 강의인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분은 모르겠네요. 너무 어렵다라는 말도 있을 수 있고 쉽다라는 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요. 힘내셔서 한번 끝까지 보시길 바라고요. 자, 교재는 IFRS 재무회계 실무라는 이런 교재입니다. 네, 2022년 판이고요. 그렇죠? 뭐가 떨어졌군요. 잠깐만요. 깜짝 놀랐네. 제가 쓴 IFRS 재무회계 실무라는 교재예요. 이 교재로 24시간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이미 이 IFRS 입문 과정은 이미 제가 녹화했습니다. 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입문이 16시간이고 중급이 24시간이에요. 그래서 혹시 입문이라는 수업을 잘 안 듣고 이 중급에 오시면 여러분 일단 어려우실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죠?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잘 모르겠네 이러면 여러분요, 그렇죠? 입문이라는 수업을 듣고 다시 이 중급을 들으시면 더 좋아요. 제 말 아셨을 거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입문과 중급은 굉장히 많은 난이도의 차이를 둘 거예요. 저같이 오랫동안 강의를 한 사람, 저는 오랫동안 강의를 했어요. 요새 최근에 느낀 게요. 그렇죠? 철저하게 갈라야 돼요. 이 입문이라는 기초라는 과정과 중급이라는 바는 정말 많은 차별을 둬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단 저는 무대뽀로 어마어마하게 입문은 흐름을 잡고 그죠? 이해를 하는 기초적인 과정을 정말 강화할 거예요. 기초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중급은 기초에서 떠들었던 말은 아예 떠들지도 않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얘기들로 포진할 거예요. 이래야 학원들이 삽니다. 교육기관들이. 교육기관은 제가 보면 앞으로 몇 년 이내 여러분 전멸할 거예요. 모든 교육기관들은. 거기에는 여러분의 탓도 있어요. 여러분이 맨날 이런 교육기관의 강의를 들으면 맨날 똑같아. 매년 똑같은 강의야. 잘하는 분은 너무 쉬워. 못하는 분은 이렇게 어려워. 이러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거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죠? 제가 여러분을 잘 알거든요. 여러분은 일단 이런 회계라는 업무가 대다수가 싫어요. 여러분이 원해서 지금 재무팀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 들어왔어요. IFRS를 하는 회사, 이런 상장기업 위주로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는 큰 뜻을 품고 들어와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저는 그죠? 2, 3년 차인지 대리인지 과장인지 부장인지 몰라요. 다만 이 중에 과연 몇 분이 이 업무를 하는데 자존감과 그죠? 즐거움을 갖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런 수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코로나 영향이 컸고요. 이러면 그죠? only 이제는 동영상 강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줌 강의와 이거마저도 안 된다면 이제 모든 학원은 문을 닫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학원의 문을 닫으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참고서라는 책도 안 나올 거고요. 공부하고 싶을 때 배우실 만한 학원들이 없어져요. 서로 안 좋잖아요. 저같이 늙은 강사는 은퇴하면 되는데.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수업을 참여했으면 좋겠고 동영상으로 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급 회계 강의는 정말 개인적으로는요 가장 좋아하는 강의예요. 24시. 근데 여러분 미리 말할게요. 무지막지하게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버티세요. 이해 안 되면 어때? 버티세요. 아, 저런 회계가 있구나. 저런 게 있네? 되게 어렵네. 그냥 버티세요. 알았죠? 그래야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24시간 동안, 그쵸? 한번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IFRS라는 회계 업무를 할 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녹화할 겁니다. 알았죠? 힘내셔서 24시간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줌 강의 들으시는 분 재밌죠? 그죠? 제가 좀 이따가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모든 강의에서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려서 저한테는 전국에서요 어마어마한 문자들이 오고 전화가 와요. 뭐 일요일에도 오고 그래요. 새벽에도 와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실강이잖아. 그렇죠? 혹시 뭐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강의 끝나고 그다음에 저한테 문자하세요. 오늘 들은 내용 중에 이런 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제가 또 바로 문자로 또는 내일이나 모레 강의할 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재밌잖아요. 줌이라는 거. 저는 줌 강의가 참 좋아해요. 사이버와 줌 강의 아시죠? 동영상이라는 강의는 여러분이 일 끝나고 집에 주말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들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줌은 근무 시간 안에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줌 강의를 선호하는데 줌 강의를 회사가 들으라고 해야 들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하여튼 보시고요. 책 소개도 했고 다 했네요. 이제 한번 가요. 자, 이제 교재에 가서 자, 28페이지로 와요. 회계가 뭡니까? 아니, 이 IFRS에 여러분 중급을 듣는 분들에게 회계가 뭐예요? 라고 묻는 거를 참 제가 이건 죄송스러운 일이잖아. 칠판 잠깐 보시고요. 쓰지 마세요. 자, 우리가 회계라고 부르는 거 어카운팅이죠. 간단하죠. 그냥 그죠. 여러분들은 주식회사에서 다니시죠? 혹시 모르겠네. 아주 일부 예외가 유한회사, 합자회사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한명회사는 없을 거고요. 그렇죠? 99%는 주식회사에 다니실 텐데 아주 일부가 유한회사나 합자회사에 다니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특히 합자회사라는 거는 중요해요. 그냥 대답. 여러분 합자회사 이런 형태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말해보세요. 합자회사가 어떤 거예요? 유한회사는 많이 알죠? 그죠? 구찌코리아. 구찌 상품을 파는 회사죠. 그건 구찌가 한국에 투자해서 만든 현지 법인이에요. 그런 외국계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와서 만든 회사는 상당수가 다 유한회사예요. 왜 유한회사냐면 회계감사 안 받으려고 유한회사를 만들었어요. 지금 외감법이 유한회사도 회계감사를 받게 그래서 바꾼 거예요. 지금 회계감사 다 받아요. 합자회사가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보통 사모펀드 이런 말은 들어봤죠? 사모펀드. 그런 펀드의 형태가 합자회사라는 건 아세요? 모를 텐데. 그렇죠? 사모펀드는 가입해 보셨어요? 뭐 조국이라는 장관이 그 부인들과 애들이 사모펀드 가입해서 막 언론에 많이 나왔었던 거 기억하죠? 그죠? 그분들이 가입한 사모펀드 그 법 형태가 합자회사예요. 그런 게 언젠가 배울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은 이런 회사에서 와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그죠?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회계입니다.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회계죠.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와 주석이 있겠네요.
요 5개, 요 재무제표를 여러분 만드는 게 여러분 뭐다? 회계입니다. 요걸 만드는 게 회계입니다. 그죠? 요걸 만드는 게 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만드는데 이 회계에는 2가지가 있는 걸 이미 알죠, 여러분요. IFRS라는 국제회계기준과 일반 기업회계기준이라는 별도의 회계기준이 있죠, 그죠? 그럼 IFRS는 그죠? 이건 상장법인들이 하는 회계를 말하고 일반 기업회계기준은 비상장을 말하죠. 이렇게. 이건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이건 불행한 일이라는 걸 동의합니까? 대한민국에 회계가 2개라는 건 여러분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더 불행한 건 뭔 줄 알아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이걸 하고 있죠. 이 회사를 다니죠. 그럼 여러분은 마음속의 대답, 일반 회계 기준을 아세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비상장들이 하는 거? IFRS랑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냐고요? 몰라요?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인데. 회사는 상장과 비상장이 있는데 여러분은 상장들이 하는 IFRS를 하죠. 그런데 비상장 회계를 알아요? 그럼 그냥 몰라요. 저도 한술 더해. 그걸 알아야 뭐예요? 알아야 뭐하다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회계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알아야죠. 왜요?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있는 종속기업들의 상당수는 다 일반 기업 회계잖아요. 여기가 물론 IFRS를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반 회계 기준을 IFRS로 컨버전, 전환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혹시 오늘 이런 전화가 오면 어떡할래요? 당신 회계일 잘한다며 얘기 들었어. 우리는 비상장인데 곧 IPO 할 거야. 상장 갈 거야. 근데 상장은 회계가 다르다며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걸 해야 된다며 당신 우리 회사 와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국제 회계 기준으로 컨버전, 전환도 해주고 앞으로 멋있게 결산해라, 팀장해라, 오면 내가 오너 주식도 줄게, 직급도 올려줄게, 월급도 상장보다 결코 손해나지 않게 줄게 하나의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몰라요. 뭔 놈의 컨버전인가요?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대답. 여러분 회사 재무팀이 몇 명인데 전부 다 과장 달고 팀장 답니까? 그러십니까? 여러분 내 회사는? 제가 아는 회사는 그죠? 절대로 아주 극소수만 과장과 팀장을 달고 전부 다 대리 이럴 때 다 그만두던데. 그죠? 그만두던데.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언젠간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오늘은 국제회계 기준으로만 강의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강의할 거라고요. 죽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국제회계 기준에 아주 전문가가 되세요. 잘 아세요. 좀 더 나가면 여기에 따르는 세무조정도 알아야 돼요. 국제회계 기준대로 했을 때 법인세 세무조정은 어떻게 돼요? 또 재무팀 회계팀이야? 세무팀이 아니라서 이런 거 몰라도 돼. 아, 짜증나네. 그렇게 말하시면 여러분은 재무팀 다니시면 안 돼요. 세법을 모르시는 사람이 어떻게 재무팀을 다녀? 재무팀 안에 회계와 세법이 있죠. 양쪽 다 해야 과장하고 부장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또 대답. 세무하고 싶은 마음 없죠, 지금. 세법은 여기 회계사님 세무팀 하라 그래. 나더러 뭐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해. 그러세요? 여러분은 팀장 못 달아요. 아, 달 마음도 없어? 그 전에 다른 일 할 거야? 그건 여러분 자유고. 이런 강의는 나는 재무를 회계를 잘해서 회계팀 과장을 하고 세법도 알아서 세무팀 과장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총괄하는 팀장이 되고 CFO 재무 담당 임원이 될 거야.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돈과 상관없이 자존감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순서가 먼저 국제회계 기준을 열심히 회계학을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법인세의 세무조정도 공부를 해서 세법도 잘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도 공부를 해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국제회계 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잘 알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최소한 70살까지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안 잘려요. 너도 나도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대답. 여러분 이런 거 나쁘지 않잖아? 누구도 여러분을 저 사람은 잘해. 저 사람만 데려가면 그 회사는 끝나 그냥 복 받은 거야.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런 절차를 밟으세요. 그래서 이거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다 강의를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1번을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1번을 강의합니다. 국제회계 기준을 잘 알아서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죠. 요거는 하지 않습니다.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은 안 하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지금 벌써 1강 하자마자 느낌 얼마나 어려울까? 좀 환장하겠네, 그죠? 얼마나 어려울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24시간을 완주하신 분 아마 제 생각이겠죠. 무지하게 발전할 겁니다. 무지하게 도움될 겁니다. 저 믿으셔도 돼요. 저는 회계사고요. 간단하게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를 시작한 지가 만으로도 39년째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에 굉장히 고참이죠. 제 등록번호가 2030번입니다. 몇몇 명의 회계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 강의가 32년째입니다. 강의만.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오랫동안 강의한 사람 없습니다. 실무. 가장 오래된 강사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런 강의를 한번 죽어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죽어라고 하느냐? 곧 얼마 안 남았죠? 저거 은퇴할 겁니다. 은퇴할 겁니다.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멋진 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움 되실 거니까 어려워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를 완벽하게 만드는 걸 배워봅시다. 여러분은 쉽게 재무팀의 회계팀 과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회계팀 과장, 그것도 그냥 회사가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그죠? LG 뭐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데들 있죠. 네이버 이런 어마무시한 대기업의 회계팀 과장 정도 역할을 하는 수업을 듣습니다. 목표 나왔어요. 나머지 목표들도 있었죠. 그죠? 이런 걸로 회계가 이루어집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재무상태표라는 게 나오네 여러분요. 30페이지에 이걸 뭐 할 게 없죠. 자, 항상 회계는 왼쪽이 자산이고 오른쪽이 부채와 자본입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자산에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렇죠? 1년 이내 현금화되는 게 유동, 1년 이후에 되는 비유동, 유동부채 1년 이내 갚는 부채, 1년 이후에 갚는 부채, 그다음에 자본. 요거를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만드는 거고요. 지금 손익계산서라고 그러죠. 뭐 포괄은 나중에 합시다. 다 아니까. 그래서 매출액부터 당기순이익까지 나오는 게 손익계산서고요. 여러분, 요 당기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손익을 더하고 빼는 게 포괄손익이죠. 그래서 원래는 포괄손익계산서가 우리 재무제표입니다. 칠판 보시면서 대답. 여러분 바로 대답해요. 기타 포괄손익을 OCI라고 부릅니다. 대답합니다. 국제회계 기준에 OCI는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가 있어요, 종류가. 기타 포괄손익이. 그리고 여러분네 회사에서 발생하는 기타 포괄손익은 몇 개입니까? 실제로 이거 대답 못하시면 여러분은 중급회계 들으실 자격이 별로 없는 분들인데 OCI 종류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중급을 들으면 안 되죠. 입문을 들어야죠. 다만 들어왔으면 어쩔 수 없고요. 기타 포괄손익은 6개가 있죠. 읊어보세요. 읊어보세요. FVOCI, 금융자산평가손익, 지분법 자본변동, 그렇죠? 또 재평가잉여금, 다음에 또 뭐 재측정 요소, 현금으로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이게 6가지예요. 두 번째 질문.
이 OCI들은 나중에 없어질 때, 팔거나 없어질 때 이 기타 포괄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가 됩니까? 재분류가 안 됩니까? 재분류되는 건 어떤 것들이고 재분류가 안 되는 건 어떤 것들이죠? 벌써 시작부터 어렵죠? 여러분은 이런 걸 배워요.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이 수업은 어렵습니다. 다만 듣고 나면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발전할 거라고 그랬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처럼 암기하고 외우시고 밑줄 치고 막 연습장에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뭐 다른 학원에서도 회계학을 배웠다. 몰라서 그런 거. 누가 어떤 식의 강의했나 저는 몰라요. 단 저는 제가 하는 강의가 제대로 된 강의라고 생각하는 놈이라. 어렵지만 할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이 6개가 있고 얘네들이 없어질 때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배우실 거예요. 포괄 손익 계산서 만드는 걸 같이 공부할 겁니다. 넘어가고요. 33회 IFRS라고 나왔잖아요. 국제회계기준. 그죠? 이건 보지 말고 또 칠판 여러분 워낙 아니까 자 봐요. 이 국제회계 기준은 유럽이 만든 회계입니다. 그죠? 유럽이 만든 회계가 IFRS라고 그러는데 용어 잘 봐요. 원래 용어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그래서 원래는 국제 재무보고 기준이에요. 국제 재무보고 기준. 근데 번역을 그냥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 조통은 칠판이 잘 안 나와요. 자, 국제회계 기준 알아놓으십니다. 누가 만듭니까? IASB라는 데가 있습니다.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위원회라는 데가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그죠? 여기서 만드는 회계가 IFRS라는 거예요. 요게 국제회계 기준을 여기서 만들고 현재 전 세계에 150개가 넘는 나라들이 국제회계 기준을 한다라고 합의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만 다르지 언어만 다르지 회계가 똑같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야. 전 세계 회계가 여러분 통일된 겁니다.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은 뭐와 뭘로 갈라져요? 이게요. 스탠다드라는 걸 번역하면 기준서라는 거랑 여러분 이걸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해석서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IFRS라는 거 안에 기준서와 해석서라는 걸로 갈라져요. 기준서가 한 40개 정도 있고요. 그냥 해석서가 한 20개 있다고 보세요. 다만 해석서는 거의 100% 몰라도 돼요. 여러분은 40개 정도 되는 기준서를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기준서, 그죠? 요 기준서는 하나의 논문입니다. 보통 하나가 200에서 300페이지짜리 논문이에요. 논문. 제목이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법인세, 외화환산 이해하셨죠? 그죠? 요렇게 논문으로 된 40개를 공부합니다. 다시요.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만드는 회계가 국제회계기준이고 전 세계 150개국 이상이 얘를 따라하기로 합의해서 한국도 합의했고 얘는 기준서와 해석서가 있다. 기준서만 공부하면 되는데 한 40개 정도 되는 기준서를 공부한다.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은 절대 이 나쁜 놈들이 그렇죠. IFRS를 미국도 여러분 따라간다 그러다가 안 따라갔어요. 아세요? 안 따라갔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렇죠. 안 따라갔어요. 미국은 안 따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은 누가 만들어요? 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재무회계기준위원회라는 데서 얘네들이 만드는 게 그냥 US GAAP 미국 회계기준. 그러니까 유럽이 만든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이 만든 미국 회계기준은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미국은
앞으로도 절대로 여러분 IFRS를 안 따라가겠다는 하잖아. 빨리 말해.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한국은 뭐가 억울해요? 차라리 우리가 미국의 US 갭을 따라갔더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US 갭을 배우면 차라리 AICPA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따도 좋았을 텐데 그죠? IFRS를 갔습니다. 요렇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넘기시고요. 다음에요. 뭐 특징은 나중에 하고 다 아시는 것들이고요. 37페이지에 가면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나오죠. 또 칠판 쓰지 말고 여러분 IFRS는 영어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국어로 바꾸는 게 KIFRS. 그러니까 이거가 한국 채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회계 기준은 IFRS가 아니라 여러분 KIFRS예요. 자꾸 IFRS를 하시는 분이 있어. 아니야. 한국 채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왜요? 나중에 배우지만 이 IFRS와 KIFRS가 요놈도 다른 게 있어. 대답. 가능할까? 어떻게 다르지? IFRS를 그냥 국어로 번역한 게 KIFRS인데 왜 다르지? 달라요. 한국이 얘네들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한국의 입장이 너희들과 약간 달라. 그래서 IFRS 원 내용 중에 요건 조금 달리 갖게 IASB가 그래 인정해 줄게. 그런 몇 개가 있어요. 그럼 그놈은 원문 영어랑 달라요. 대답해요 빨리. 뭐가 있어요? 원래 영어 IFRS랑 한국이 다른 회계가 뭐가 있냐고요. 첫 시간부터 환장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근데 불행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껏 공부해 본 적이 없으실 거니까. 대학교 때 대충 했고 회사 와서 몇 개 개정 과목 맡아서 대리나 과장 돼도 똑같아요. 총괄 업무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IFRS가 어렵습니다.